마세라티, 세뇨라, 세뇨리타, 마세라티! 자, 레이싱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독일 브랜드를 떠올리는데 이탈리아에도 이 레이싱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페라리와 마세라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그 중에서도 마세라티 르반떼 GTS입니다. 마세라티 라인업 중에서도 고성능, 특별판 모델들, 특별 에디션 모델들을 제외를 하면은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한 거를 강조를 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일반적인 르반떼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범퍼의 형상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조금 더 고성능으로, 원래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가 고성능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GTS는 정말로 작정하고 달리라고 만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하단에도 기존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바닥에 은색 플레이트와 같은 그런 형상을 적용을 해줬었는데 이 GTS 모델은 아예 길다랗게 프론트 립을 적용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요 거대한 그릴 역시 일반적인 르반떼 모델에서는 요 라인을 따라서 다 크롬을 적용을 해놨었는데 이 GTS 모델은 검은색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무겁고 날렵하면서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 외에는 사실 일반적인 르반떼 모델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길게 뻗어있는 요 날렵한 주간주행등, 안개등, 그리고 헤드램프, 굉장히 거대하게 들어간 센스를 담고 있는 이 마세라티의 로고, 삼지창 로고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앞모습에서는 좀 GTS답다라는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이 옆모습에서는 딱히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마세라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어, 아가미 같은 디자인 요소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고급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요 C필러 혹은 D필러에 적용이 되는 이 마세라티 로고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차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5m가 살짝 넘는데 많은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르반떼가 그렇게 큰 차였어?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길이를 체험을 해보면은 내가 봤던 것보다 더 크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 차의 크기를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운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딘가에 부딪히기가 딱 좋은 그런 크기라고 할 수가 있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하시면은 22인치 휠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이 21인치 휠만 해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나 주행할 때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저 뒷모습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모습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배기음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추가로 촬영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은 마세라티 하면은 이 배기음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최고의 배기음, 최상의 배기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별도의 튜닝하는 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배기음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기음이 울려 퍼지는 이 배기구 역시 상당히 크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가끔 가다가 몇몇 브랜드에서는 이제 겉에 보이는 거는 큰데 안에는 되게 작게 넣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세라티는 이 배기구 역시 정말 대구경으로 적용을 해서 이 레이싱 헤리티지, 달리는 차다, 정말 잘 달리는 차다,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달리는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SUV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의 수납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요 로고, 요 레터링 아래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열리게 되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상당히 안으로 깊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쿠페형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자 하나 정도는 딱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또 올라가서 앉아보고 싶은데 차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의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앉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열 좌석을 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폴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의 가격이 2억 원이 넘어요. 2억 70만 원인데 그 정도 되는 가격에 차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골프 굉장히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골프백을 신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이 위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르반떼 이 모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웬만한 마세라티 모델들이 닫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닫히게 되는데 닫힐 때 약간의 텀이 있어요. 요거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엔진룸을 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차는 V8 엔진과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4.74kg 포스미터를 발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엔진룸도 정말 꽉 찬 그런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윈 터보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는 요 구멍 역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양옆에 4개씩 총 8개의 실린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것들이 양옆으로 퍼져서 한쪽에 하나씩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워시액은 파란색으로 뚜껑을 해놓기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워시액 뚜껑도 검은색으로 해놨습니다. 처음 이 차의 보넷을 열어보신 분들께서는 좀 헤맬 수도 있는데 운전석 바로 앞에, 운전자 바로 앞에 검은색 뚜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 엔진이 워낙 크니까 약간 정비성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정비를 할 때 이 편의성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가득 들어 찬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직접 정비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딱 열어봤을 때 뭔가 아는 척이라도 하려면은 좀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틈은 없다는 거,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르반떼 GTS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운전석인데 이 운전석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마세라티 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정말 옛날 차 같다, 이게 과연 24세기에 나온 차냐, 이런 감상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마세라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르반떼 GTS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과 뒤쪽에 있는 거대한 패들 시프트입니다. 마세라티 하면은 이제 고성능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는 항상 달려 있었는데 어떤 모델인지에 따라서 그냥 쇠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소재의 패들 시프트를 적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GTS 같은 경우에는 카본으로 이루어진 완전 풀 카본의 패들 시프터가 장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는 차다 보니까 요 뒤쪽이 약간 휑해요. 그래서 와이퍼나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전석 왼쪽에 레버 하나만 가지고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르쉐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시동 버튼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건 역시 특징입니다. 이 시동 버튼이 왼쪽에 있는 거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운전자가 밖에 있다가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차로 달려 들어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동을 좀 더 빨리 걸기 위해서 탑승과 동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역시 마세라티가 가지고 있는 레이싱 헤리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어 트림이라든가 가운데 센터 콘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적용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정말 고급 가죽을 썼다는 것이 잘 느껴지는 그런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요 센터 콘솔,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발전을 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터치로 반응을 하는 건데 이 터치 반응 역시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 역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뭐 서라운드 뷰라든가 차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진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서스펜션에서 이 배기음이 확 바뀌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트의 착자감 역시 상당히 편합니다. 이 세미 버킷 시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코브라 형상 같은 그런 형태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덩치가 큰 제가 앉아도 꽉 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매끄럽게 잡아준다, 잘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확 와닿는 그런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있는 요 수납 공간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 포트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결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열입니다. 확실히 이제 타보면은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운전자가 타고 내리기 편하게 이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시트가 상당히 뒤로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무릎 공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쿠페용으로 내려온 이 지붕 때문에 이 머리가 약간 닿는 이 모습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착자감 역시 1열하고 비슷하게 코브라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의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약간은 이 옆구리가 닿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 마르신 분들께서는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트의 착자감 역시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앉아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동을 꺼놔서 작동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고급 브랜드라서 그런지 창문 버튼을 누르면은 햇빛 가리개 선쉐이드도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원터치로 내려가는 오토 윈도우도 적용이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됐고 윗부분을 눌러서 열어주면은 12V 파워 아울렛 하나와 2개의 USB-A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건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시트 뒷판에 있는 요 그물망과 도어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와 같은 수납 공간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2개의 컵홀더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부족한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넉넉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뒷좌석 열선 시트인데 열선이 적용됐다 그러면은 보통 창문 버튼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르반테 GTS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컵홀더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을 꽂아 놨을 때도 이게 누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 물병 하나를 꽂고서 좀 주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잘못 눌려서 사람이 없는데도 켜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눌린다거나 그럴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세라티 르반테 GTS의 실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는 달리는 차니까 한번 신나게 달려봐야겠죠? 물론 공도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을 완벽하게 끌어내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르반테 GTS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길이가 5m가 살짝 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 차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면은 여기저기 부딪힐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도 조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GTS 모델이라서 범퍼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의 형상, 이 차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충돌 감지 센서, 센서의 경고를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4.74kgm/N를 발휘하다 보니까 차의 성능이 굉장히 통곡합니다.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동동동동 하고 울려 퍼지는 이 배기음은 진짜 이 차를 더 밟아보고 싶다, 더 끝까지 밀어붙여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스포츠 모드로 두고 서스펜션도 스포츠 서스펜션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면은 못 밟겠어요. 너무 강력한 성능이다 보니까 진짜 못 밟겠다라는 느낌이 세게 다가옵니다. 천천히 달리고 있다가도 엑셀을 세게 밟으면은 말 그대로 온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면서 바뀌는 이 강렬한 배기음은 정말 달리는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느낌을 전해줍니다.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할 때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달리는 차를 많이 만들어 봤다, 이런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시승을 하면서 정말 무서워서 못 밟겠다라고 느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분명 그런 차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상상도 못하겠어요. 특히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 도전은 해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고 속도는 시속 29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 시속 300km까지는 달려줄 겁니다. 물론 그런 주행은 일반 도로에서는 하면 안 되는 점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아요. 웬만한 소리는 전부 다 배기음에 묻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이렇게 걸러진 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지는 이 배기음에 묻혀서 이 밖에서 들리는 풍절은, 이런 것은 사실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스포츠 모드를 해서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 모델이지만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차는 아닙니다. ICE, 저는 그냥 아이스 모드라고 하는데, 이 ICE 모드를 누르면은 그냥 일반적인 차를 탄다고 느껴질 만큼 배기음도 조용해지고요, 핸들링의 느낌도 한결 가벼워지고, 엑셀의 반응, 브레이크의 반응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달릴 때는 한없이 편해지고, 역동적일 때는 한없이 역동적인 그런 야너스 같은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옆에도 일반 르반떼 Q4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 모델을 시승했을 때도 굉장히 이 반전 매력, 편할 때는 한없이 편하고 즐거울 때는 한없이 즐거운 이 매력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이 르반떼 GTS는 그 매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갭이 더 크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레이싱 헤리티지가 가득 담겨있는 것은 좋은데 방향지시 등 사용하는 게 약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마세라티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요 마세라티는 이 패들 시프터가 스티어링과 같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고 고정된 형태입니다. 이게 마세라티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마세라티의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지시 등이 이 패들 시프터 뒤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손가락을 좀 깊게, 내가 다른 차 운전하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넣어야지 방향지시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해서 타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 브랜드 자체가 워낙 개성 있고 독특하고 마니악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다 알고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한 점은 맞지만 이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는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세라티의 르반떼 GTS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TS답게 주행 성능은 정말 폭발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택지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차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7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마세라티는 분명 마세라티 특유의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이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맛인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인지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 필기자였습니다.